우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열린다고 하면 어떤 형식이냐 정식 회동은 아니고 풀어사이드라고 약식 회동 그래서 많아봐야 30분 정도 그럼 이 30분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랜드 바긴이라고 일괄 타결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과거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피해 문제 그리고 현안 그래서 일괄 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해법 없어 기존에 똑같아 한국의 양보안 내놓지 않으면은 그렇죠. 우리는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상황 그리고 플러스 일본의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예. 기시다 내각이 여론 지지율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나도 어떤 뭐 좋은 결론 나오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사실 전망이 뭐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도 예. 그렇고 일본 정상도 그렇고 지금 국내 사실은 민심 수습에 대한 과제가 또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더더욱 좀 대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같고요. 한일은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미도 좀 짧게만. 좋은 예, 예.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보험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때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확실히 띄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이든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이든 11월 중간 선거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또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지원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 나오기 어렵다. 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좀 나올 것을 기대해 보는데 만약에 이 결론도 안 나오면 그럼 빈손외교 후폭풍에 좀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수화법 모르는 분들 위해 간단히 좀 설명해드리면 예.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외화가 부족할 때 언제든 가져올 수 있도록 빌려주고. 해서 예.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환율 안정 대책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거고요. 준비된 앵커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순방 소식은 좀 네. 크게 좀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은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 좀 질문 좀 준비해 그러니까 주셨죠? 내부 사정이 지금 여당이죠. 국민의힘.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불송치하겠다. 물론 증거인멸 교사랑 무고 혐의는 더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1라운드를 승리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여전히 꼬리표 족쇄는 남아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 그리고 알선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더 공소시효. 이상 수사 네네네. 자체에 실익이 없는 상태. 그렇게 좀 지나갔죠. 시간이 좀 충분해 보여요. 두 번째 증거 불충분 이걸 가지고 이제 불송치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나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게 뭐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통해서 예, 예. 7억 투자각서 써주고 예. 사실 확인서 그런 일 없다라는 거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의혹 그리고 무고 혐의 고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 그렇죠. 나는 이제 그런 거에서 결국 중요한 관건은 그렇죠. 앞으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 당원권 징계가 나온 것도 자격정지 6개월. 그렇죠. 성접대 의혹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니죠. 성접대 무마 의혹을 걸고 사실 징계했던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그 교사. 후자에 예.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면 사실은 윤리위도 이제 또 좀 제고할 여지는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지금 또 문자 파문이 하나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위원인데 이거 혐의 나오면 제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무혐의가 나와서 네. 상당히 또 좀 어떻게 될지 윤리위 선택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거든요. 윤리위는 일단 모양새가 굉장히 좀 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상납 의혹이 사실은 발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각서 등등을 그렇죠. 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징계를 내렸지만은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중징계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대상은 당원과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당 대표거든요. 예. 그걸 당원권 자격정지 6개월. 이게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징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성상납 그리고 알선수재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 무혐의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궁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신가? 역설적으로 윤리위는 더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지금 가처분 신청 재판도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부를 바꿔달라라는 재배당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리하니까 더욱더 지금 절실한 상황. 뭐가 절실하냐? 윤리가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했는데 그러면 제명을 해줘야만이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는 표현의 문제, 그렇죠. 또 하나는 법 위반 의혹의 문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야, 표현의 문제 가지고 정당에서 당 대표를 제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근데 그 법원에 탄원 썼을 때 뭐 신군부에 비유하고 뭐 이 표현을 좀 문제 삼는 거죠. 그것도 법원의 탄원서인데 유출한 주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내부 뭐 총질 대표 이 문자는 왜 징계를 안 하죠? 이런 문제.